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8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실제 시장 지배력이 80%가 넘는다라는 기사가 첫 번째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그 시장 지배율, 지배력 점유율이죠. 점유율은 현재 62%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 상으로 봤을 때 이제 62.3% 정도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인 비트코인의 그 점유율은 이것보다 높은 80%라는 기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 정보 공유 사이트인 이 바이비트 코인 월드와이드 이 창립자 조던 트위너가 이 제시한 리얼 비트코인 도미너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80%로 이 코인 마켓캡의 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가 리얼 비트코인 도미너스 인덱스는 이 화폐 기능을 지닌 암호화폐만을 두고 시장 지배력을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공개, 이 기존 화폐와 연동된 암호화폐 등은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비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리얼 비트코인 도미너스 인덱스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비교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들 이 12종이 있는데요.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모네로 등을 지금 포함한 총 12종의 그 암호화폐를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 지배력 계산 시에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를 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비교 대상으로 두는데요. 이 때문에 이 리얼 비트코인 도미너스 인덱스와 코인마켓캡에서 계산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보관 서비스 제공업체인 카사의 공동 창립자 겸 최고 기술 책임자 제임스 톱도 이 기존과 같은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트위너의 리얼 비트코인 도미너스 인덱스를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롭은 이 기존과 같은 모든 종류의 암호화폐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는 방식은 정확도가 낮다면서 암호화폐 시장 지배력을 평가하려면 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암호화폐들을 비교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맞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암호화폐가 이제 모두 다 똑같은 암호화폐들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교환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적인 암호화폐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비교할 대상은 이제 그 대상들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테더나 이런 것들, 뭐 지금 화폐와 연동된 암호화폐들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의 비교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좀 종류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따지자면 시장 지배력이 80%가 되긴 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현재도 높긴 한데 비트코인이 그만큼 영향력이 굉장히 큰 그 암호화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지금 이제 암호화폐 분석인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참 잘 찾는지 신기할 정도로 재미난 그 분석들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트레이딩 샷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그리고 라이트코인에 연계된 이 가격 형성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신호를 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과거에 이제 상승 시점이 되기 전에 그 전에 항상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 쌍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엔 라이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비해서. 그래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 상승했을 때는 뭐 비트코인 가격과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은
의미가 없을 수 있고 끝으로 가면 이 시작 지점이 보통은 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인데 이 트렌드 라인이 깨지고 올라가는 이 시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이 깨고 올라갔을 때가 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의 시작점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게 이제 패턴이 한 4번 정도가 지금 이제 그 반복이 됐는데, 거기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다 성공적인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5년 5월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라이트코인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 흐름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상승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2017년 3월에도 라이트코인이 비트코인 대비해서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갑자기 이 트렌드 라인에 깨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때도 지금 비트코인이 급상승하는 흐름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12월에도 그때도 트렌드를 깨고 올라오는 모습, 라이트코인 모습을 보였을 때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실패한 적도 있어요. 또 다 성공한 적은 없고, 지금 한 번이 실패인데, 이 실패는 이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갔지만 가격은 오히려 그때부터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상 3번은 성공했고 한 번은 실패를 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참고적으로 뭐 이런 시그널이 정확하게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재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참고 자료용 정도로 하나의 또 지표로서 그냥 참고 정도만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트렌드 라인에 이제 깨고 올라가는 이 시작점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흐름이 좋았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또 여기에 묻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분석인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금상관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 가치 저장 수단 기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최근 비트코인과 금의 일일 수익률 상관 개수는 0.66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3거래 연속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 비트코인 또한 연내 최고가인 11,392달러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라켄 리서치 팀은 비트코인과 금 간의 수익률 상관성은 연초 이래 하락세를 보였다고 하면서 최근 커플링 현상은 일종의 추세 전환이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관계수 0.66이 이제 어떤 단계냐면, 그 완전히 똑같은 상태, 그러니까 가격이 전혀 다름이 없는, 완전히 똑같이 움직일 때가 1입니다. 그러니까 금과 만약 비트코인이 완전히 같이 움직였다면 상관계수는 1이 됐겠죠. 근데 지금 0.66까지 올라왔다는 거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관계수가 지금 이제 금과 비슷해졌다라는 걸 의미 있게 지금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지금 유명 애널리스트 제임스 리는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주요 정책 기조는 이 가치 저장 수단 확보 수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과 기금속에 대한 투자 수요를 확대해서 양자 간 상관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조셉 영도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 시세가 최근 며칠간 주식이 아닌 금과 더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흥미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벤처 캐피탈의 이
판테라 캐피탈의 창업자 댄 모어헤드 역시 이 코로나19 확산 속 미국이 6월 한 달간 찍어낸 돈이 건국 이후 2세기 동안 푼 돈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이 판테라 캐피탈은 전례 없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비트코인이 최적의 솔루션이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카르다노 에이다의 이 쉘리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가격은 하드포크 이후에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카르다노를 개발한 이 스타트업인 IOHK의 최고 경영자 찰스 호스케스는 이 전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 쉘리 업그레이드 성공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궤도에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이 쉘리 하드포크는 성공적이다. 쉘리는 전면 출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 카르다노가 중앙화된 이 바이런 네트워크에서 탈중앙화된 이 쉘리 네트워크로 하드포크 됐음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카르다노 토큰 보유자들의 스테이킹이 허용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드포크가 되면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리고 개발팀은 보도자를 통해서 이 쉘리가 보안과 강건성을 강화하고 이 블록체인 사용 사례들을 늘리게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여온 이 카르다노의 가격은 호재로 간주되는 이 쉘리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에 오히려 약세가 나타났는데요. 카르다노는 업그레이드 당일인 29일 코인마켓캡 데이터 기준 5.9%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에서하고 뉴스에 팔다라는 투자 세계의 격언과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카르다노 에이다가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되면서 이 성공을 하기 전에 이제 보통 그 기대감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그게 이제 끝나면 오히려 하락세가 나오는데요. 이건 단기적인 흐름이고요. 장기적으로도 만약에 이 카르다노가 더욱더 확장이 되고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뭐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12,000달러 도전 성사가 될까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약화된 미국 달러 가치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지금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 긴장 고조에 따른 이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근 이 박스권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이 불페넌트 형태를 형성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강세론자들이 강세 랠리 지속을 위해서 재충전하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 페넌트 패턴을 뚫고 올라가서 이 12,000달러 저항선을 향해서 랠리를 재개하는 것을 또 기대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조건이 마련될까 이 특검법 시행령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속속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특검법 시행령에서 실명 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조건이 마련될지 업계에 관심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 빗썸은 최근 농협은행과 이 실명 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빗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농협은행과 6개월 단위로 실사를 통한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코인원도 농협은행과 재계약을 최근 완료했다고 합니다. 코인원은 2018년 1월부터 농협은행과 계약을 맺고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고 있고요. 코빗도 기존 파트너사인 신한은행과 지난달 25일 재계약을 마쳤다고 합니다. 반면에 업비터는 기존의 파트너사인 IBK 기업은행 대신에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손잡고 이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초 신규 회원 유입이 차단된 지 2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중은행과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제 4대 거래소에만 실명 계좌를 발급하냐라는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2017년 말 암호화폐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고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거래는 차단을 했습니다. 또 시중은행을 통해 신규 투자자의 실명계좌 발급을 막았는데 시장의 신규 투자자 유입을 차단해서 투기 열풍을 잠재우려는 조치였다고 합니다.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중은행과의 계약을 통해서 실명 계좌 발급 대상 자격을 유지했다라고 하는데요. 나머지 후발 거래소는 시중은행과의 계약 실패로 법인 계좌를 통한 이 거래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는 방침에 따라서 6개월 단위로 은행 실사를 통한 재계약을 맺고 있고 정부가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를 감독하는 대신에 시중은행을 통해 관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P2P 거래소 판도 받기나 이 팍스풀 이용량이 350%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P2P 거래소인 팍스풀이 지난 1년 동안 자사 서비스 이용량이 350% 급증했다라고 하면서 밝혔습니다. 현재 P2P 거래소 1위 자리는 이 로컬 비트코인즈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핀란드 소재의 이 로컬 비트코인즈는 지난 3월에 엠번방 사건 조주빈이 이용했던 거래소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팍스풀이라는 거는 이제 본진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점유율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 팍스풀은 로컬 비트코인즈와는 달리 러시아 소재의 P2P 거래소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중앙은행과 정치권의 견해 차이로 수년간 확정된 법안이 나오지 않다가 지난 7월 22일 암호화폐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합법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P2P 거래소도 지금 이제 서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 디지털 화폐 표준을 마련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국제연합 UN의 산하 표준화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디지털 화폐 표준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이 ITU, 이 국제전기통신연합은 최근 미국 스탠퍼드 대학과 손잡고 디지털 화폐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이 ITU는 유무선 통신, 전파 방송, 위성 주파수 등 이 글로벌 정보통신 분야의 국제 표준과 정책을 개발하고 결정하는 이 전기통신 관련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데요. UN 14개 전문 기구 중 하나로 이 국제 전기통신 및 국가별 통신 정책의 조화를 위해서 회원국 상호 간 국제 협력과 표준화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DGCI는 이 디지털 화폐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3개의 워킹그룹을 운영해서 인프라, 보안, 신뢰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DGCI가 표준에 포함할 이 디지털 화폐에는 디지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암호화폐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ITU 표준은 이 개발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해당 표준은 주요 산업에서 이 규범적인 권고사항이 되면서 보통 국가 법률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ITU의 디지털 화폐 표준 마련은 최근 중국과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에 나서면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관심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제적인 표준을 마련해서 가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만큼 그 중앙은행 자체에서 디지털 화폐를 이제 그 발행을 하는 시대가 이제 될 건데, 이 표준이 없으면 이제 그 자체가 서로 호환성이 없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기도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호환성을 지금 마련하는 이 표준 기준안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가 이 중소기업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중소기업의 정보통신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18개 신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ICT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할 수 있도록 ICT 신기술 기반의 협업형 융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원과자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선정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 핵심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술 등을 이제 지원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내 산업 발전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사상 최대의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플러스 토큰 일당이 대거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로 알려진 이 플러스 토큰 일당이 이 중국 공안에 의해서 대거 체포됐다고 하는데, 중국 공안이 플러스 토큰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사기 주모자 27명과 주요 멤버 82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공안이 처음으로 수사를 마친 글로벌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인데, 플러스 토큰은 지난 2018년 초 시작된 중국의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라고 합니다. 업체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맡기면 매달 9에서 18%의 고수익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유혹을 했습니다. 또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제공하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체는 기존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익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충당하는 이 다단계 사기를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플러스 토큰 일당이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이 약 30억 달러가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규모만 8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지금 사기였는데, 이런 행각이 지금 이제 발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 체포까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피해들 입지 않으시게 좀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에서는 아직도 음지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